자, 네, 그러면은 이제 전공수학 이제 정수론 강의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이건 오타고요. 방문각 측에서 전공수학인데 이제 잘못한 거고 전공수학입니다. 자, 그래서 정수론 강의를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4주간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겸 제가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4주간 이제 진행이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기초 정수론 6판 그거를 기반으로 강의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어쨌든 임용시험에 나오는 내용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내용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중심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1주차, 지금 1주차 강의 자료를 나눠드렸는데 지금 이게 4.4절까지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실 책을 보면은 요거 1.2절하고 4.1, 2.1절 이것도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일단은 이항정리에 대한 내용은 좀 고등학교 내용이 주가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이제 아예 뺐고, 그다음에 2.1절은 초기 수론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역사를 소개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것도 뺐고, 4.1절에 뭐 가우스도 뭐 가우스 이야기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뭐 이것도 뺐습니다. 자, 그래서 1주차 보면 이제 수학적 기납법에 대한 내용 실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챕터 2에서는 나눗셈 정리, 최대 공약수.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유클리드 알고리즘하고 디오판토스 방정식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산술의 기본 정리, 에라소스테네스의 책, 골드바의 가설 그렇게 있습니다. 뭐 사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챕터 4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되죠. 임용시험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가 1주차 강의에 대해서 이제 연습 문제를 풀어볼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3시에 시작하는데 2시에 여기에 이제 자료 연습 테스트 자료를 여기다가 교탁에다가 놓아 놓을 거기 때문에 그거를 가져가셔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해서 한 9시 반에서 한 10시 정도까지 그 사이까지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까지 오늘 내용은 이제 다 기본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2주차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2주차에는 선생님들이 아마 2시 정도 이렇게 오시겠죠? 그래서 뭐 인강 선생님들은 뭐 강의 자료가 따로 올라가니까 뭐 거기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2주차가 되면 1주차 연습 문제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기출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챕터 1-1부터 이제 4-4까지 4.4까지 그렇게 관련이 있는 기출 문제가 있긴 있죠. 그래서 그 기출 문제 풀이까지 진행할 건데 뭐 한 타임 정도, 뭐 길면 좀 뭐 2타임 정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 타임은 대략 한 5-60분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마무리가 되면 이제 챕터 5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역시 뭐 강의 진행을 하지 않는 것들은 뭐 이렇게 이유가 있으니까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중요한 거 여기서부터 점점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챕터 7에서 끝내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해둬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위수, 이제 여기는 개수라고 나와 있는데 위수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시근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갑자기 이제 3주차에 이거부터 시작을 하면 너무나 어려운 내용이 갑자기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거 8.1 제대로 또 공부를 해두면 사실 3주차 강의를 들으시기에 굉장히 또 수월하기 때문에 8.1절까지 뭐 이거는 8.1절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진행을 하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어려운 내용도 있고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소수의 원시근하고 원시근을 갖는 합성수가 있는데 이거 8.2하고 8.3 이렇게 이제 넘어가면서, 특별히 이제 8.3으로 넘어가면서 좀 여러 가지 증명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작년에는 뭐 꼬박꼬박 다 했지만 불필요한 것들도 많아요. 사실 여기는 이제 적용하는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조절을 해서 강의를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챕터 9는 이제 2차 상호 법칙인데 기본적인 것까지 하고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근데 이게 제가 편의상 반으로 나눠놨지만 강의 자료 자체는 이거를 다 합쳐서 강의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요건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제 나눠서 할 거긴 한데, 그래서 강의 자료로는 아마 3개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챕터 1에서 챕터 4까지가 오늘 나눠드린 자료고, 그 다음에는 5.2에서부터 8.1까지가 또 하나고, 그 다음에 8.2에서부터 9.3까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해서 이제 강의 자료는 3개가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점점 중요해집니다. 챕터 이게 여기 보면 정말 중요한 건 요 8.1부터는 정말 임용시험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요 8.1절부터 9.3절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로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3주차에는 역시 2주차 관련된 2주차는 이제 5.2절에서부터 8.1절까지 연습 문제하고 기출 문제를 또 제공해 드릴 거고, 그걸 여러분들이 한 2시부터 3시까지 풀어 보시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풀어 보시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한 다음에 요거는 좀 양이 좀 많아서 한 2타임 정도 하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이론 한 4타임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4주차는 이제 3주차, 4주차를 합해서 연습 문제 및 기출 문제를 역시 드릴 거고, 근데 이제 이거를 안 한 상태에서 이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2시에 오시면 3주차 연습 문제 풀어보시고, 4주차 연습 문제 및 기출 문제에 대해서는 요 강의를 이제 진행하면서 이제 풀어보시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아마 이제 4주차 연습 문제 및 기출 문제 풀이는 이제 저녁 식사 이후에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스케줄로 쭉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장부터 쭉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수학적 기납법이죠. 어쨌든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이제 정렬성의 원리가 나오죠. Well ordering principle. 이건 참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정수론 임용 시험에서는 중요한 건 아니고 기반이 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거고요. 자, 공집합이 아닌 의미 아닌 정수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 S, 모든 집합 S. 이거는 사실 의미 아닌 뭐 이제 0을 포함할 수 있는데, 결국 우리가 자연수 0을 포함을 한 어떤 자연수 집합만의 굉장히 고유한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최소 원소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정수 집합의 부분 집합, 모든 집합이잖아요. 모든 집합이어야 돼요. 그래서 원소로 갖는 모든 집합이 최소 원소를 가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 뭐 정수 같은 경우도 -4, -3 이렇게 집합을 생각을 해도 최소 원소를 갖지 않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미 아닌 정수들을 원소로 갖는 모든 집합 S는 최소 원소를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작은 이건 이제 B 이하로 돼 있고요. 어쨌든 가장 작은 A를 포함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기반으로 사실 수학적 기납법이 우리가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정리 1.2는 유한 기납법의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자, 이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정수 1이 S에 속하게 되고, 이건 기본이고, 이게 초기 조건이죠. K가 S에 속하면 K 플러스 1 또한 S에 속한다. 그러면 S는 모든 양의 정수를 가진다. 이게 이제 유한 기납법의 기본 원리고, 초기 조건과 기납 단계를 기반으로 우리가 원리가 얘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예제를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는 틀린 겁니다. 얘는 이제 계산하면 이제 n제곱이잖아요. 근데 이제 n제곱 플러스 3이라고 하는데, 얘는 귀납 단계를 만족하지만 초기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1을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1과 4는 같지 않죠. 그래서 만족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좌변과 우변이 같으므로 만족하지 않는다. 즉 이것은 성립하지 않는데 결국 초기 조건과 귀납 단계를 다 만족시켜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원리. 이 두 번째 원리. 요거 의외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초기 조건은 똑같아요. 1은 S에 속하는데,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이산 수학에서도 증명할 때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라 가지고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K가 1부터 K까지, 그러니까 K 플러스 1을 기준으로 다 그거보다 작아요. 작은 것들이 모두 S에 속하도록 하는 양의 정수라면, 그게 된다면 K 플러스 1은 S에 속한다. 그래서 이제 모든 양의 정수를 가진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산 수학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변의 개수가 있으면 그 변의 개수보다 작은 것에서 다 만족시키도록 하면 그 다음 거를 만족시키는 방법으로 증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러니까 귀납법, 이제 수학적 귀납법을 쓸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그 귀납 단계만 좀 바꾼 거죠. 요 두 개를 알고 계시면 증명을 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걸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 1.2.1에 을 필요로 하는 증명을 보기 위해서 루카스 수열을 볼 거예요. 자, 요거를 볼 건데, 처음 두 개의 값을 제외하고, 자, 1과 3을 제외하고 수열의 각 값은 앞에 두 값의 합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귀납적으로 초기 조건 이제 1과 3은 따로 쓰고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피보나치 수열의 형태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모든 양의 정수 n에 대하여 어떤 부등식을 얻을 수 있느냐? 4분의 7의 n제곱보다는 무조건 작다. 이걸 이제 얻을 수가 있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귀납 단계를 기반으로 우리가 정리 1.2.1을 이용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 n의 앞에 연속적인 두 단계의 값이 위 부등식을 만족하는지 아는 것이 일단 필요합니다. 일단은 뭐 1을 넣어봐야 되겠죠. 1을 넣으면 이제 그냥 4분의 7. 자, 1을 넣으면은 그 1이 나오잖아요. 1을 넣으면 이제 처음에 이제 수열이 1이니까 4분의 7보다 작은 것은 분명합니다. 2를 넣으면 3이 나오는데 16분의 49보다 작은 건 분명하죠. 그럼 이제 두 가지 경우로 성립해요. 그럼 문제 없어요. 자, 이제는 귀납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할 겁니다. 자, 그래서 3 이상의 정수를 고를 때 여기서 k-1까지는 모두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고, k일 때 어떻게 되느냐, 이걸 이제 살펴볼 거예요. 자, 그래서 모두 속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성립한다고 가정할 수가 있겠죠. 1부터 k-1인 정수 n에 대하여 부등식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두 개를 만족을 할 겁니다. 즉 k-1일 때는 4분의 7의 k-1제곱보다 작고, k-2는 4분의 7의 k-2제곱보다 작고. 자, 이거를 가정을 하면 우리는 루카스 수열이 이렇게 피보나치 수열의 형태를 띠니까 대입을 직접 해봅니다. 자, 그러면 4분의 7의 k-1제곱, 4분의 7의 k-2제곱을 더하는 거죠. 그러면 4분의 7의 k-2제곱으로 묶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 얘는 이제 편의상 4분의 7의 제곱으로 해도 이쪽이 크다는 부등호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여전히 4분의 7의 k제곱보다 작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귀납 조건에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두 개를 썼죠. k-1과 k-2도 성립을 하는 거죠. 자, 요거에 대해서 위 부등식을 만족할 때 n이 k일 때 부등식이 참인 것을 방금 보였습니다. 방금 보였기 때문에 두 번째 귀납 원리에 따라서 성립함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이산수학에서는 요 기법을 되게 많이 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변 같은 거 하나 빼가지고 이제 다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렇게 많이 보였기 때문에 요거 그 유한 귀납법의 두 번째 원리는 의외로 많이 쓰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챕터 1 끝이고요. 우리 2.2절 나눗셈 정리. 어차피 이제 그 챕터 3부터 좀 얘기할 게 좀 많아지고 여기서는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나눗셈 정리인데, 뭐 공교롭게도 제가 오전에 이제 수학교육론 할 때에도 이 나머지 정리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또 나오네요. 자, 그래서 그 유일한 정수 Q하고 R이 존재한다는 건데, 자, 유일성을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순서는 일단 존재한다를 보이고, 유일성을 보일 때는 두 개 다른 거 이렇게 했을 때 같은 거 보이는 그런 방법을 쓰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R은 B보다 작아야 된다는 게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못과 나머지 이렇게 부르는 나눗셈 정리가 있습니다. 자, 먼저 공집합이 아님을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존재한다는 걸 보일 건데, 이거는 그냥 어떤 거를 성립하는 거를 찾아내가지고 뭐 그걸 X로 두면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할 거예요. 자, 먼저 다음 집합. 여기 보시면 이제 A-XB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때 얘가 0 이상인 것이 어쨌든 존재한다. 이거를 보일 거예요. 첫 번째는. 자, 그래서 의미 아닌 수로 만드는, 즉 0 이상이죠. 의미 아닌 수로 만드는 x의 값이 있음을 그냥 실제로 이렇게 어쨌든 보여주면 돼요. 보여주면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b는 1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r이 이제 0 이상이고 이제 b보다 작다라는 거는 어쨌든 r이 0이라고 한다면 b는 뭐 1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1 이상이 돼요. 자, 그래서 요게 성립한다고 볼 수가 있고, 1 이상이니까 이제 절대값 a보다는 절대값 a 곱하기 b가 더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거를 생각해 봐요. a에서 뭘 빼느냐? 마이너스 절대값 a 곱하기 b를 빼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럼 계산을 하면은 a 플러스 절대값 a 곱하기 b가 되고, 자, 그렇게 되면 방금 얘 때문에 a 플러스 절대값 a가 되니까 얘는 무조건 0 이상이 될 수밖에 없죠. 자, 0 이상이 되는 요걸 찾았는데, 그렇게 되면 x를 마이너스 절대값 a라고 하면은 우린 찾아준 겁니다. 자, 그러면 a-xb는 s에 속한다. 그럼 됐어요. 어쨌든 존재성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는 보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렬성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어요. 0 이상이라는 어떤 집합이기 때문에, 0 이상의 집합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정렬성의 정리, 즉 최소원소가 존재한다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무조건 이 집합 S는 가장 작은 원소 R을 포함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논리적으로.
자, 그러면 S의 정의에 의해서 다음을 만족하는 정수 Q가 존재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는, 어쨌든 A-QB라는 거를 우린 최소 원소 R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걸로 귀결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R이, 자, 여기서 보시면 결국 우린 이렇게 간 거예요. R이 A-QB라는 건데 이 A-XB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는 보인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R이 중요한 거는 이제 B보다 작아야 돼요. 그 아래 조건이 일단 0 이상이어야 된다는 건 됐는데 0, 왜냐면 이 집합에 속하는 거니까, S 집합에 속하는 거니까 0 이상이라는 건 보였는데 이제 B 미만이라는 걸 보여야 돼요. 그래야 이제 깔끔하게 얘기가 되는 거죠. 만일 아니라고 해보겠습니다. 즉 귀류법을 차용을 하는 거죠. R이 B 이상이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식을 한번 볼게요. A-Q 플러스 1, B, 즉 여기다가 Q 플러스 1을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했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자, A- 이제 QB는 R이니까 그럼 이제 R-B가 0 이상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식을 만족한다면, 이렇게 만족을, 이 계산을 해보면은 만족을 한다면 그럼 얘도 집합 S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Q 더하기 1을 X라고 놓으면 되는 거니까, 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계산을 해보니까 얘는 R 미만이 되는 것이고 어쨌든 B가 1 이상이니까 R이 S의 가장 작은 원소라는데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원소가 있다고 했는데 그거보다 더 작은 것으로 귀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모순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므로 R은 B보다 작다, 미만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뭐예요? 이제 요 조건을 만족하는 거를 찾았어요. 유일한 건 아니고 조건에 만족하는 걸, 존재성을 끝낸 것입니다. 자, 이제 유일성을 보여야 되겠죠. 어쨌든 뭐 우리가 수학에서의 어떤 유일성을 보이는 건 존재성, 그 다음 유일성, 그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럼 A가 다음 두 가지 형태로 표현될 수 있으므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QB 더하기 R로 표현할 수 있고 하나는 Q'B 더하기 R'. 역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건 기본적인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가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면,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자, R'에서 이제 R을 뺀 것. R'에서 R을 뺄게요. 자, 여기서 QB 더하기 R은 Q'B는, Q'B 더하기, 자, 더하기 R'. 이렇게 되니까 이항을 한 거죠. 자, R은 1로 이항을 하고 얘는 이항을 했어요. 왜냐면 이게 같다는 거니까 이항을 해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항을 했는데 곱의 절대값은 절대값의 곱과 같으니까, 자, 절대값을 씌워봤어요. 절대값 씌우면 얘도 절대값을, 당연히 뭐 좌변의 절대값 씌우면 우변의 절대값 씌운 거하고 똑같겠죠. 그러면 곱의 절대값은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B는 0보다 0 초과, 즉 1 이상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등식, 여기 보면은 이거는 오타가 난 것 같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오타가 난 것 같죠? 자, 그래서 요거와 요거를 이제 더함으로써 어쨌든 뭐 요 식을, 이 부등식을 더하고, 이게 왜 오타가 났을까요? 그래서 마이너스 B 그다음에 R 0 하고, 제가 여기다 따로 쓸게요. 요거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마 뭐 PDF 파일로 고칠 때 뭔가 좀 문제가 생겼나 보네요. 자, 네? 그쵸. 마이너스 R이겠죠? 그래서, 네? 마이너스 B 마이너스 R 같죠? 자, 그래서 더함으로써 요걸 두 개를 더하면 이제 우리가 변끼리, 이거 끼리 더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제 더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R로 써야 되는데, 그래서 마이너스 R, 이거부터 먼저 쓸게요. 0 R 플라임 B, 그다음에 마이너스 R 0 마이너스 B. 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거를 어쨌든 이거는 이제 고쳐주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 더해서 이렇게 나타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B, 자, 이건 등호 안 들어가고 등호 들어가니까 안 들어가는 걸로 되고 얘도 안 들어가는 걸로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절대값으로 이렇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얘가 이제 B를 얻을 수 있으니까, 자, 따라서 B에다가 Q-Q'의 절대값을 곱한 거는 이제 B보다 작게 되는 거고, 이는 이거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얘는 의미 아닌 정수가 분명하기 때문에 뭐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다르게 났는데 결국 똑같은 결론이 날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이것도 같다는 게 성립을 하므로 유일한 정수일 수밖에 없다. 다르게 났는데 그 두 개가 동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는 결국 유일하다는 걸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쨌든 변환하다가 하여튼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오타를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정리해요. 어쨌든 뭐 증명은 이렇게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죠. 자, 그다음 A하고 B가 정수이면 다음 식을 만족하는 유일한 정수 QR이 존재하는데, 자, 여기서 뭐 특수한 거는 절대값 B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거까지 생각하면 이제 음수까지 이제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B가 0보다 큰 거는 증명했기 때문에 0보다 작은 경우만 고려를 하면 충분한데, 절대값 B가 0보다 크기 때문에 뭐 역시 비슷합니다. 이건 그냥 흐름만 보도록 할게요. 자, 유일한 정수 Q'R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정리 2.2에 의해서 다음을 만족하는 유일한 정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때 절대값 B는 마이너스 B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B가 0보다 작은 경우를 고려하는 거니까 우리가 절대값 B는 마이너스 B가 되고, 자, 그러면 이 R이 0 이상 절대값 B 미만인, 자, A는 QB 더하기 R을 만족하기 위해 그냥 택하면 되죠. Q를 마이너스 Q'으로 택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있어요.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이제 음수 경우까지 이제 다 커버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이제 책에 나와 있거든요. 자, 그래서 B를 마이너스 7이라고 해볼게요. B가 0보다 작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니까. 자, 그러면 A가 1, 마이너스 2, 61, 마이너스 59에 대해서 다음 표현들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1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7 곱하기 0에다가 1을 더하는 꼴로 하면 되고, 그러니까 여기를 한마디로 양수로 잘 맞춰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양수로 잘 맞춰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맞춰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눗셈 정리 자체보다는 응용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초기 증명에서 이제 많이 활용되는 건데, B가 2인 경우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중요한 게 이 조건을 만족할 수밖에 없으니까 가능한 나머지가 0과 1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B가 2인 경우에는 나머지가 0인 경우와 1인 경우로만 모든 걸 나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A는 2Q 또는 2Q 더하기 1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제곱을 했을 때 4K 또는 4K 플러스 1의 꼴을 받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수의 제곱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 또는 1밖에 안 나온다,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뒤로 보면, 그리고 이런 것도 재밌죠. 모든 홀수의 제곱은 8K 플러스 1의 형태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볼 수 있죠. 자, 나눗셈 정리에서 모든 정수는 어쨌든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 1, 2, 3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이런 분류에서 4Q 더하기 1과 4Q 더하기 3만 홀수라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실제로 제곱을 해보면 8K 더하기 1의 꼴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홀수의 제곱을 해보면 신기합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 조금 해보면 알겠죠. 1의 제곱은 1이고요 3의 제곱은 9고요 그렇죠? 5의 제곱은 25고요 다 8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이에요.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거죠. 증명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제 2.1로 볼게요. 자, 3분의 A 곱하기 A제곱 더하기 2는 정수임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거는 결국 3으로 나눴을 때를 기준으로 모든 정수를 분류를 한다고 한다면, 자, A가 3Q인 경우에는 직접 넣으면 되죠. 그러면 3Q, 3Q 더하기 1, 3Q 더하기 2인 경우에 싹 다 정수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이제 최대 공약수, 이제 여기서부터 좀 조금씩 더 중요해지죠. 자, 최대 공약수. 요거 이용해서 어떤 뭐 간단한 증명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정의부터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정수 C가 존재를 해요. 정수 C가 존재해서 B를 AC로 나타낼 수 있는 거를 만족한다고 할 때, 자, B는 0이 아닌 정수 A로 나누어진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자, 나누어진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A 바 B로 쓰는데, A 바 B로 써요. 나눠지지 않는 경우에는 뭐 이렇게 안 나눠진다라고 쓰는데, 이렇게 A 바 B로 씁니다. 그래서 뭐 용어는 뭐 다양하게 쓸 건데, 요 용어는 이제 A는 B의 약수, 이런 용어를 이제 제일 많이 쓸 것 같고, A는 B의 약수 이렇게 쓸 것 같고, 어쨌든 A는 이제 B의 약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면 뭐 B는 A로 나누어진다 뭐 이런 표현도 많이 쓸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A는 뭐 B의 약수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쓰겠죠.
그래서 뭐 인수, 배수, 거꾸로 해석하면 뭐 배수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약이 있음을 주목해 볼 건데, 자, 여기서 이게 쓰이는 경우 자연적으로 A는 그냥 0이 아니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A가 0이 아니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거는 내포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0이 아닌 정수 A로 나눠진다고 표현한다라고 써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A가 B의 약수인 경우에 당연히 B는 마이너스 A로 나눠지죠. 자, 이거는 뭐 실제로 이렇게 계산해보면 나누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C로 될 수 있죠. 그래서 정수의 약수는 항상 쌍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8의 약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렇게 나오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주어진 정수의 모든 약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양의 약수만 구하면 충분해요. 뭐 음의 약수는 따라오는 것이니까. 그래서 충분하고 대응되는 음의 약수를 구한 다음 양의 약수에 더하여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여기서 양의 약수인 경우로 제한을 해도 뭐 충분하다. 그렇게 이제 책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2.2절인데 정리 2점인데 자, A, B, C에 대해서 다음 성립한 건데 여기에 따로 더 적어놨어요. 따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하여튼 약수는 0이 아니다 라는 건 기본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기본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자, 일단 증명 과정인데 뭐 필요한 건 간단히 다뤄봅시다. 자, 요거를 증명을 할 때, 자, 우리가 이런 걸 증명할 때 어떻게 돼요? A가 A의 약수라는 거는 여기에 하여튼 어떤 수를 곱해가지고 나타낼 수 있으면 충분하죠. 그게 이렇게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A 같은 경우에는 뭐 간단하게 우린 다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1바 A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A는 1에 어떤 걸 곱하면 되는데 하여튼 A를 곱하면 딱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도 성립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B로 가겠습니다. B는 뭐예요? A가 1로 이제 우리가 A바 1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A가 1의 약수예요. 그런 뜻이에요. A가 1의 약수. 네, 죄송합니다. 자, A가 1의 약수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A가 1의 약수인데,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1이에요. 그래서 1은 이제 A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건 이제 의외로 많이 쓰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B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A가 이제 1이 이제 A로 나눠지는 경우에는 A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된다. 역도 성립한다. 자, 역도 성립하는 거는 반대쪽도 해봐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B에 대해서도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쪽으로 갈게요. 자, 이 뜻. 자, A 바 1, 그 다음에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자,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요게 성립한다는 건 어쨌든 A에다가 어떤 정수가 존재해서 곱하면 1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AC는 1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당연히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죠. 정수니까. 자, 그럼 반대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A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므로 뭐 당연히 A는 1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C.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C는 A가 이제 C를 보겠습니다. 자, B가 A로 나눠지고 A가 B의 약수이고 그 다음에 D가 이제 C로 나눠지면 자, AC, BD 곱한 거. 그래서 BD는 AC로 나눠진다. 그런 뜻입니다. 역시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C를 보면 요게 성립을 합니다. 자, 그럼 각각 요거가 되면은 결국 B는 A의 어떤 그 정수를 곱한, 즉 R과 S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걸 만족하는 R과 S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이거를 변끼리 곱합니다. 그럼 BD는 이제 AC에다가 RS를 곱한 꼴이 되는 거니까 어찌됐든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RS가 존재해서 곱해서 BD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BD는 이제 AC로 나눠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D를 볼게요. 자, D는 이거는 A가 B의 약수이고 B가 C의 약수이면 A가 C의 약수이다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D를 보겠습니다. 역시 이게 성립을 한다 그러면 그냥 이 표현을 자연스럽게 쓸 수 있어야 돼요. B는 AR로 나타낼 수 있고 D는 CS로 나타내질 수 있다. 이 표현이 익숙해질 필요가 있고 연습 문제 다음 주에 풀어볼 때에도 요거와 관련된 간단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D 보면은 자, 그러면 이제 C는으로 갈 겁니다. C는 BS가 되는 것이니까 이 B는 다시 AR로 쓸 수가 있고 결국 A 곱하기 RS 일부러 가로친 건 뭐예요? 자, C는 결국 A로 나눠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면 나눠진다는 걸 표현도 쓸 수 있어야 되고 반대 방향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다음 2. 요거는 또 재밌는 문제죠. 자, 이게 서로가 나누어지면은 A는 플러스 마이너스 B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역시 똑같아요. 자, A가 B의 약수이고 B가 A의 약수이면 어떻게 돼요? 서로 B는 AR로 표현할 수 있고 A는 BS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A는 BS가 되고 다시 이게 AR이 되기 때문에 RS는 1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만약에 RS가 1이 되는 케이스는 두 가지예요. R과 S가 둘 다 1인 경우하고 마이너스 1인 경우겠죠. 그래서 RS가 1이면 A랑 B는 같은 거고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B가 되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B가 되기 때문에 A는 플러스 마이너스 B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 방향이겠죠. A가 플러스 마이너스 B라는 건 A는 B 또는 A는 마이너스 B라는 뜻이죠. 만약에 A가 B랑 같다고 해도 우리가 A는 B의 약수라고 할 수 있고 반대가 성립한다고 이제 우리가 A는 마이너스 B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동일하게 A는 B의 약수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성립을 합니다. 자, 그래서 둘 다 이게 성립이 된다. 자, 이제 여기서는 이제 F하고 G죠. F하고 G는 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F. A가 B의 약수예요. A가 B의 약수예요. 그리고 B가 0이 아니라고 해봅시다. 자, 여기는 뒤에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0일 수도 있으니까 0이 아니라고 해보면 그러면 크기를 따졌을 때 우리가 절대값을 붙였을 때 B가 A 이상이 된다는 거고 두 번째. 자, A가 B의 약수이고 A가 C의 약수예요. 둘 다 B, C의 약수예요. 자, 그러면 이거 G는 의외로 많이 쓰죠. 이거 1차 결합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차 결합의 약수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G는 은근히 이제 앞으로도 좀 많이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 A가 B의 약수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B는 AC라고 나타낼 수 있고 이걸 만족하는 정수 C가 존재합니다. 자, B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스럽게도 C도 0이 아니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절대값을 취하면 우리가 이제 곱은 쪼개지는 거니까 C가 0이 아니니까 자연스럽게 절대값 C는 1 이상이라고 해도 무방하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부등호가 성립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당연히 절대값 C를 곱한 게 더 크거나 같겠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G 이거 1차 결합인데 역시 똑같아요. 이게 성립한다. A가 B 약수이고 C 약수이니까 자, B는 AR, AS, C는 AS로 나타낼 수 있는 만족하는 정수 RS가 존재한다. 보통 이렇게 여러분들이 서술 만약에 증명 서술할 때는 이렇게 출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X와 Y를 선택을 해서 우리가 BX 곱하기 CY를 생각을 해보면 자, B는 AR로 나타낼 수 있고 C는 AS로 선택할 수 있으니까 A로 묶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RX 더하기 SY가 정수라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A는 BX 더하기 CY의 약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보였고요. 여기는 이제 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그 간단하게 증명할 땐 좀 알아보시고 중요한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이 예를 들어 뭐 F 이제 G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중요하고 B나 G 같은 거는 또 많이 쓰이니까 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공약수, 최대 공약수 얘기를 할 겁니다. 즉, 임의의 A, B가 임의의 정수라고 하고, 자, 이건 D가 A하고 B의 둘 다 약수라고 하면 뭐 당연히 공약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1은 모든 정수에 일단 약수가 된다는 건 분명하고, 자, 그래서 A, B의 공약수이기도 하므로 공약수의 집합은 무조건 1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모든 정수는 0을 나눕니다.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0은 A 곱하기 어쩌고 했을 때 뭐 이 어쩌고는 0이니까 다 당연히 맞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만약 A, B가 0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든 정수는 공약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무한하겠죠. 0에다가 어떤 수를 곱했을 때 0은 0 곱하기 어떤 수 했을 때 이 어떤 수는 정말 무수히 많습니다. 자, 그렇게 돼요. 그럼 무한하기 때문에 적어도 A, B 둘 중 하나는 0이 아니면 유한한 수의 양의 공약수만이 존재합니다. 자, 그랬을 때 어쨌든 유한한 수의 양의 무한한 거는 뭐 큰 의미가 없고 유한한 양의
그 공약수만이 존재할 때 가장 큰 수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최대 공약수 개념을 정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의할 때 둘 중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니어야 돼요. 그래서 둘 다 이제 0이면은 이제 무한히 많으니까 안 되고 하나는 0이 아니어야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뭐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엄밀하게 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0이 아닌 케이스에서 얘기를 하게 되겠죠. 자, 최대 공약수 GCD라고 쓸 거고요. 요걸 만족해야 돼요. 두 개를 만족해야 돼요. 일단 A를 만족한다는 건 D가 공약수라는 거고 그 D는 또 다른 C가 이 공약수를 만족했을 때 모든 C들 중에서 가장 커야 됩니다. 이상이어야 되죠. 이 최대 공약수는 요거를 만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12의 양의 약수. 어차피 우리가 최대 공약수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최소 공약수는 의미가 없고 최대 공약수를 우리는 생각을 할 건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음에서는 의미가 없으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냥 양의 약수에서 생각을 하는 건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양의 약수만 생각하고요. 30도 양의 약수만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6이 가장 크니까 이렇게 될 수 있죠.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여기에 음수가 들어가던 상관없이 최대 공약수의 정의에 따라서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얘들이 있습니다. 자, 얘도 5가 되고 1. 얘는 이제 최대 공약수가 1이죠. 자, 이런 케이스, 최대 공약수가 1인 케이스는 앞으로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자, 얘도 양의 약수만 생각한다면 4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좀 1차 조합, 선형 조합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다음 정리는 A, B의 최대 공약수가 있는데 이게 선형 조합으로 표현될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선형 조합이라는 건 뭐냐면 X, Y가 정수일 때 AX 더하기 BY의 형태로 표현되는 수를 말하는데 이 선형 조합도 또 종종 계속 얘기가 될 거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 무조건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최대 공약수 6인데 무조건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10이 어떤 거 곱하고 30이 어떤 거 곱해가지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여튼 존재한다는 거예요.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자,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닌 주어진 정수 A, B에 대하여 자, 이거 최대 공약수죠. 최대 공약수는 A, B의 선형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게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존재성만 보이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출게요. 자, 선형 조합으로 표현되는 양의 정수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 S를 볼 거예요. 자, 이런 꼴로 되어 있어요. A에다가 U를 곱하고 B에다 V를 곱한 꼴이고 양의 정수니까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일단 공집합이 아님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공집합이 아니라는 거는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A가 0이 아니면 절대값 A 같은 경우에는 AU에다가 B에다가 이제 0을 곱한 꼴을 생각을 해보고 U를 1 또는 마이너스 1로 택하면 뭐 충분히 우리는 존재한다는 걸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됐어요. 존재한다는 걸 보였고 S는 0보다 큰 집합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역시 정렬성의 원리를 또 적용할 수 있어서 가장 작은 원소 D를 가지겠죠. 그럼 이 D는 AX 더하기 BY를 만족하는 꼴이 됩니다. 이렇게 만족하는 정수 XY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까지 하고 이 최소 우리 정렬성의 정리에서 가장 작은 원소를 가진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이것이 GCD A, B의 최대 공약수라는 걸 보이면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보이는가를 봐야 되겠죠. 그럼 아까 최대 공약수의 정의를 써야 돼요. 일단 공약수라는 거를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그 여러 공약수들 중에서 가장 크다. 이거를 보일 겁니다. 나눗셈 정리를 이용할 겁니다. 자, 이건 이제 아는 거니까 자, 정수 QR이 존재하기 때문에 R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R은 우리가 A는 이제 QD 더하기 R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R은 A 빼기 QD가 되고요. 계산은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D는 아까 AX 더하기 BY 꼴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이걸 일부러 이렇게 나타냅니다. 즉 A에다가 1-QX를 곱한 꼴로 B에다가 -QY를 곱한 꼴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여기서 R이 0 이상이라는 것이 기본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R은 0 초과 0보다 크거나 0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R이 0보다 크다라고 해보겠습니다. R이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위의 표현은 R이 S의 원소임을 뜻하게 되겠죠. 자, 여기서 보면은 0보다 크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R이 D보다 작다라는 것인데 문제는 뭐다?
D가 S의 가장 작은 원소라고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의 모순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건 모순이니까 기각하고 R은 0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A는 QD가 되고요. 즉 D는 A의 약수가 된다. 우리는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자, 그다음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B는 Q1D 더하기 R1이라고 놓으면, 자, 역시 이것도 똑같은 방법을 따지면 R1은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0보다 크면 역시 최소 가장 작은 원소라는데 모순이니까. 자, 그래서 B도 Q1D 꼴로 표현될 수 있고, 역시 D를 생각해 보면 B의 약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A에도 약수고 B도 약수다. 이거를 보였습니다. 그럼 공약수라는 걸 보였죠? 자, 이제 임의의 C를 임의의 양의 공약수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정리를 쓸 건데, 우리 이제 G 정리에서 이거 선형조합으로 나눠진다는 거 얘기를 방금 했죠. 그래서 AX 더하기 BY로 이제 그 C는 이거를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고 C는 D를 나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방금 F에 의해서 우리는 나눴을 때 결국 절대값을 붙였을 때 크기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C는 D 이하가 됩니다. 이러면 됐죠. 그러면 D가 모든 C들 중에서 가장 크거나 같으니까 우리는 최대 공약수 정의를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딱 최대 공약수가 된다. 그래서 최대 공약수임을 증명할 때는 먼저 공약수임을 보이고, 그 다음에 다른 공약수들과 비교해 봤을 때 가장 크거나 같다. 요거를 보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근데 앞에 논의들을 보면은, 지금까지의 논의를 보면은 XY의 존재의 증명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한다만 증명을 했지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찾느냐 이거를 언급하진 않았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는 곧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찾고 그래야 이제 나중에 뭐 디오판토스 방정식이나 여러 가지 풀 때 활용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일단 여기까지는 2.3의 증명을 통해서, 자, AB의 최대 공약수는 AX 더하기 BY 형태의 정수 중 가장 작은 양의 정수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A가 6이고 B가 15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S를 볼게요. 자, 이거 계산하면 얘 마이너스 12, 얘 그 3이죠. 3이고요. 얘는 9, 얘는 6이죠. 어쨌든 이거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타내면 뭐 3, 9, 6, 점점점점점 있을 텐데, 우리는 이 2.3의 해석에 따르면 3이 S의 가장 작은 원소고 이게 최대 공약수라는 걸 보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굉장히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바로 이게 우리가 가장 작은 원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방식으로 최대 공약수를 뭐 구할 수 있다고 그냥 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는 당연히 안 구하죠. 자, 이런 결과에서 나타나는 S의 원소의 성질을 통해 자, 따름 정리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 따름 정리를 보면, 그러면 이제 간단하죠. 이게 이제 가장 작은 거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요 집합은 이 최대 공약수가 가장 작은 거잖아요. 이 원소 중에 가장 작은 거니까 이거의 배수로 이루어진 집합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래도 뭐 직관적으로 뭐 이해가 되겠지만 간단하게라도 보여야 되겠죠. 자, 모든 정수 x, y에 대해서, 자, d는 공약수이기 때문에 자 a는 이제 d로 나누어지고 b도 d로 나누어집니다. 자, 그러면 선형 조합으로 나누어진다는 걸 알 수가, 그 선형 조합은 이제 d로 나눠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t의 모든 원소는 d의 배수라는 걸 굉장히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가볼게요. 적당한 원소 이제 x0하고 y0가 존재해서 우리가 d를 ax0 더하기 by0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럼 d의 임의의 배수 nd, 임의의 배수니까 이제 거기다가 뭐 n을 곱한 꼴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nd는 n에다가 ax0 더하기 by0를 곱한 꼴이 되고, 이거는 각각 a의 어쩌고 b의 어쩌고 이렇게 곱의 합으로 나타내, 곱한 것, 각각 곱한 것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선형 조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선형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으면 t의 원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필요 충분 조건으로 증명이 된 것이에요. 자, 이것도 이제 앞으로 많이 쓰이겠죠. 왜냐하면 이 서로소라는 조건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둘 중 하나는 0이 아닌 두 정수. 자, 이건 이제 기본이고, 그랬을 때 이제 최대 공약수가 1이면 우리는 서로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정리를 통해서 서로 소인 정수와 선형 조합 사이의 관계를 알 수가 있는데, 자, 정리 2.4는 은근히 많이 쓰여요. 그래서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서로 소면은 원래 이게 D잖아요. 그럼 뭐 이거는 뭐 당연, 보통 우리가 D라는 건 이제 AX 더하기 BY로 나타낼 수 있다고 방금 얘기를 했는데, 자, 서로 소면 최대 공약수가 1이니까 이 숫자는 D가 1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역도 성립하니까 필요 충분 조건으로 막 왔다 갔다 쓸 수 있어요. 그냥 서로 소면은 그냥 무조건 AX 더하기 BY는 1을 만족하는 XY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는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대략 직관적으로는 이해했지만 증명 과정도 간단합니다. 자, 서로소, 즉 최대 공약수가 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 2.3에 의해서, 자, 이 최대 공약수는 선형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XY가 존재하는 거니까 맞는 말이죠. 반대 방향. 자, AX 더하기 BY는 1을 만족하는 정수 XY가 존재한다고 하고요. 자, 존재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그때 D는 그냥 임의로 그냥 최대 공약수라고 해보겠습니다. 세팅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린 여기서 결국 그 D가 1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그걸 보이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이 D는, 자, A하고 B의 공약수가 되기 때문에 역시 선형조합의 약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D는 어떻게 돼요? 자, D는 1의 약수라고 볼 수 있죠.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1의 약수면 D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양의 정수기 때문에 결국 D는 1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1이다. 이런 증명이죠. 역도 성립하니까 필요 충분, 마구마구 서로 바꿀 수 있다. 중요한 이론이죠. 자, 그 다음 제가 이 간혹 이 당구장 표시 요거를 해놨는데, 이거는 제가 책에 넣고 개인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한 개인적인 어떤 설명을 덧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만약에 최대 공약수가 D예요. 그러면 이 최대 공약수로 나눈 것의 최대 공약수는 1이 된다는 겁니다. 즉 양변을 D로 편안하게 약분을 할 수 있다는, 그렇게 이제 많이 쓰인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증명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최대 공약수가 D니까, 자, 역시 D는 AX 더하기 BY하고 같은 XY가 존재합니다. 자, 이건 기본적인 내용이죠. 자, 이때 양변을 D로 나누는 게 중요한 포인트죠. 자, 우리 이쪽 방향만 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D로 나누면 결국 어떻게 돼요? D분의 AX 더하기 D분의 BY는 1. 이거 뭡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죠. 그럼 필요 충분 조건에서 서로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서로소면 최대 공약수가 1인 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따름 정리의 예를 살펴보면, 우리가 원래 마이너스 12하고 30의 최대 공약수는 6이잖아요. 근데 그걸 6으로 나눠서 마이너스 2하고 5의 최대 공약수는 그냥 여기에 최대 공약수 마이너스 12와 30의 최대 공약수에 6을 나눈 거 똑같아요. 그래서 1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자, 이것도 의외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A가 C의 약수이고 B도 C의 약수예요. 둘 다 약수인데 그렇다고 곱한 것이 참인 건 아닙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곱한 게 C보다 클 수도 있는데 무조건 약수라고 볼 수 없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6하고 8을 곱하면 48이니까 아닌 경우입니다. 하지만 특수한 경우, 서로 소일 때 성립합니다. 이건 그래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서로 소일 때는 이 두 개를 곱한 것도 약수가 된다는, 이제 요거는 좀 도움이 많이 되는 정리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두 조건을 만족하면 이거기 때문에 좀 이제 한쪽 방향만 잘 보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A하고 B가 둘 다 C의 약수예요. 자, 그러면 똑같아요. 우린 이렇게 되면 무조건 그냥 자동적으로 C는 AR, C는 BR을 만족하는 RS가 존재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하죠. 즉 A, B의 최대 공약수가 1이에요. 그럼 역시 필요 충분 조건 또 써먹어야 되겠죠. 1은 AX 더하기 BY를 만족하는 역시 XY가 무조건 존재합니다. 이때 양변의 C를 곱함으로써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C를 곱하면, 자, 여기서 양변의 C를 곱하면 C는 C에다가 AX 더하기 BY를 곱한 것과 똑같고, 전개를 해서 적절하게 이렇게 분리를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자, 이제 각각 여기 각각 C에다가 이제 BS하고 AR을 집어 넣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BS하고 AR이 만족하니까 적절하게 집어넣으면 A, B로 묶어지게끔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됐죠. A, B로 묶어지는 걸로 세팅이 된 거니까 A, B는 약수가 되는 것입니다.
요건 그래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얘하고 유클리드 보조 정리 요 두 개는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요 따름 정리하고 유클리드 보조 정리는 이제 계속 쓰이니까 그냥 이거는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깔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A가 BC의 약수예요. 그리고 BC 곱한 것의 약수라는 게 포인트예요. 근데 여기서 A가 B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소예요, 서로소. 그러면 무조건 C의 약수가 무조건 된다. 반대쪽에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B하고 C 둘 중에 하나의 서로소라고 한다면 A가 무조건 다른 쪽엔 약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부연 설명해놨죠. 즉 A가 B와 C 둘 중 하나와 서로소가 되면 다른 것을 반드시 나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건 좀 중요한 포인트죠. 이건 되게 많이 쓰이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AX 더하기 BY는 1. 뭐 이거는 당연히 얘 때문이죠. 그냥 얘 가지고 그냥 쓴 거예요.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당연히 쓴 거고, 양변에 또 C를 곱했습니다. 참, C를 곱하면 재밌는 일이 일어나죠. 자, 그래서 이 C를 전개를 해서 이렇게 얻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 A가 AC의 약수라는 건 너무 당연해서 저도 써놨어요. 이게 아무 설명이 없길래 그냥 써놨고, 이거는 당연하고, 그 다음 A가 BC의 약수라는 건 기본 가정이죠. 기본 가정이니까 우리는 역시 선형조합도 A를 약수로 갖습니다. 선형조합도. 그래서 이 선형조합이 다시 쓰면 바로 C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A는 C의 약수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서로소가 아니라면, 이 서로소라는 조건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유클리드 보조 정리는 거짓이 됩니다. 성립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9 곱하기 8은 11을 약수로 가지지만 당연히 둘 다 어디에 약수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서로소라는 조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했던 따름 정리 2.4.2 하고 이 유클리드 보조 정리는 잘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굉장히 자주 쓰죠. 그 서로소라는 조건과 AX 더하기 BY가 1이라는 건 그냥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D가 역시 최대 공약수예요. 그러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를 보시면 그럼 D는 A와 B의 다 약수인데, 첫 번째 A 조건을 보면, 근데 두 번째 조건을 보면 조금 이게 틀리죠. 만약 C가, 여기 보시면 C가 A, B 역시 공약수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C는 D의 약수라고 볼 수가 있죠. 뭐 그건 당연한 얘기겠죠. D가 최대 공약수니까 모든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다, 그런 얘기예요. 설명하자면. 그래서 뭐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그래도 한번 증명 과정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역시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양쪽 방향 다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D가 이제 A, B의 최대 공약수라고 해보면 당연히 이제 D는 A, B의 공약수죠. 그럼 A는 성립해요. 끝났고요. 그 다음 2.3에 의해서 적절한 정수 X, Y에 의해서 D는 AX 더하기 BY로 표현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C는 A의 약수, B의 약수니까 역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선형조합으로 표현할 수 있죠. 자, 근데 얘는 D라고 했으니까 결국 C는 D의 약수다. 그럼 B도 참이겠죠. 반대 방향, D가 주어진 조건 A, B 요 두 개를 다 만족하는 정수라고 해보겠습니다. 임의의 공약수 C에 대해서 그럼 이제 B로부터 당연히 B가 만족을 하는 거니까, 자, C는 D의 약수가 되겠죠. 그러면 원래는 이제 절대값 붙은 건데 둘 다 양수인 것이 분명하니까 그 절대값 빼도 성립을 하죠. 결론적으로 이게 성립한다는 건 뭐예요? 당연히 최대 공약수라는 의미죠. 최대 공약수의 두 번째 조건이죠. 그래서 만족을 하게 됩니다. 이건 그래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중요한 거는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까 얘기를 했던 그 선형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까지만 얘기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게 바로 유클리드 알고리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있는 게 필요한데, 한 타임 끊었다가 우리 유클리드 알고리즘부터 쭉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